오늘은 이제 바닥재별 어황 환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바닥재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바닥재가 없는 탱크 어항,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가장 저렴한 흑사 어항, 그리고 소일 어항. 소일은 쉽게 말해서 어항 속의 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초할 때 많이들 쓰시고요. 또 비시림프, 새우 중에서 비시림프라는 이 새우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키울 때 많이들 써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어항별 환수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뭐 이것저것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환수를 하려면 사이펀이 필요하겠죠. 저는 항상 써오던 수이사코 사이펀을 이용해서 환수를 해줄 거고요. 이 수이사코 사이펀에서 화장실까지 물을 바로 뺄 수 있게 이 호스를 연장해서 껴주면 참 좋아요. 힘들게 뭐 화장실까지 물을 나르고 그럴 필요가 없겠죠. 사실 환수는 탱크 어항이 이제 물 가기는 가장 쉬워요. 왜냐면 뭐 바닥재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똥만 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펀은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하면 물이 빠져요. 뭐 이렇게 보면 물이 빠지는지 모르겠죠. 근데 여기 밑에 배설물 쪽에 살짝 제가 대보면 이런 식으로 물이 빠지면서 똥도 같이 빠져요. 바닥재가 없는 어항은 이렇게 똥만 쏙쏙 빼주시면 되고요. 뭐 이게 가장 쉬워요. 물만 자주 갈아주시면, 단점은 좀 미관상 안 좋죠. 똥이 있는 그대로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똥이 보통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박테리아가 서식을 할 공간이 이제 바닥재 또는 스펀지 어항이 이 정도라고 알고 계실 건데, 여기는 바닥재가 없는 관계로 스펀지 어항에만 박테리아가 서식하겠죠. 근데 물을 좀 자주 갈아주는 스타일이다 하면 탱크 어항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뭐 보이시는 똥을 뺀과 동시에 물을 빼주면 환수가 끝나거든요. 뭐 2, 3일에 한번 물을 갈아줄 수 있고, 또는 일주일 안에 그 사이에 물이 좀 잡혀서 일주일 안에 물을 갈아줄 여건이 된다 하시면 저는 탱크 어항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탱크 어항은 그냥 이렇게 보이는 똥만 쏙쏙 빼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번에는 흑사 어항. 흑사 어항은 다들 아시죠? 이 돌멩이. 아까는 탱크 어항, 바닥재가 없는 어항이고요. 이렇게 바닥재가 있는 어항은 가급적 이 사이펀질을 할 때 이 돌멩이를 건드려 주지 않는 게 좋긴 해요. 특히 오랫동안 환수를 하지 않은 어항은 이 바닥재를 건들면서 문제가 많이들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환수를 좀 자주 해주는 편이고, 흑사 어항을 환수할 때는 일단 이렇게 물을 좀 당겨주고, 조금 만약에 바닥재를 최대한 안 건드린다 하면 한 이 정도 살짝만 겉에 보이는 똥들만 제거해 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물과 똥을 같이 빼주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바닥재를 좀 얇게 까는 편이에요. 이 어항은 조금은 두꺼운데 보통은 이렇게 깔거나, 또는 이렇게 맨 밑에는 더 얇아요. 맨 밑에는 더 얇게 깔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꼭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한 좀 깊이 하면 이 정도? 흑사 바닥재는 뭐 이런 식으로 환수하시면 돼요. 살짝 휘저업지 말고 이렇게 살짝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바닥재를 그렇게 두껍게 까는 편이 아니에요. 다른 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얇게 까는 거라서. 아무튼 저는 환수를 좀 자주 해주는 편이고 또 바닥재를 좀 자주 건드려 줬었어요, 꾸준히. 그래서 이렇게 살짝 푹푹 넣는 느낌? 여기 바닥재는 조금 무거운 흑사라서 이렇게 바닥재가 딸려오는 모습은 잘 안 보이네요. 흑사여도 오랫동안 환수를 안 하신 어항은 바닥재를 조금이라도 건들지 마세요. 괜히 요즘 날도 더운데 질사면 폭탄을 건드려서 고기들한테 데미지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일 어항은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새우 키우기 좋은 바닥재이고요. 또 수초 키우기 좋은 바닥재예요. 어항 속의 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 소일 같은 경우는 이 바닥재를 잘못 건들면 분진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분진이 일어나지 않게 최대한 바닥재는 건드려주지 않는 게 좋아요. 거진 그냥 이 바닥재야말로 진짜 하단부의 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물질, 배설물만 빼주신다는 느낌으로 환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냥 살짝 그냥 이 정도 느낌으로만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굳이 막 200% 똥을 빼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일어항이 좀 비교적 물잡이가 빠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소일어항은 분진이 일어나게 건드리면 안 돼요. 이 분진이 고기들한테 안 좋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황사, 사람 말로 치면 황사 있는 날씨에 사람이 그 공기를 마시면 좀 쾌쾌하겠죠.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팁이 될 수 있고 꿀팁이 안 될 수 있는데, 잠시만요. 좀 밝게 보여드리면 이런 거 있죠. 소일은 이게 말 그대로 어항 속의 흙이라고 아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알갱이가 깨지면서 이렇게 가루가 좀 생겨요. 근데 제가 비시림프를 한때 거의 2년 가까이 제가 키우면서 이제 배웠었는데, 이런 분진 같은 이런 거는 빼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빼는 방법은 이거를 푹 집어넣어요. 그럼 이렇게 뭐가 올라오죠. 올라오면 살짝 들어 올려주거나 이 검은 호스를 저희가 엄지로 눌러주면 바닥재가 떨어질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 올렸다가 다시 샥, 이렇게 하면 이 분진은 쉽게 뺄 수 있어요. 이런 가루가 된 이 소일의 수명이 어느 정도 다하거나 이렇게 가루가 돼버린 소일은 이런 식으로 빼주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살짝 들어주세요. 아무튼 소일어항은 웬만하면 바닥재를 건들지 말고 이렇게 하단의 물, 똥만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어항은 환수를 거의 잘 안하는 거진 3주에 한 번 하는 어항이라서. 그리고 영상에 보이시는 이 수초들 어떤가요? 2탄도 없는데 초록초록하니 조금 봐줄만 하죠. 나중에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제 개체를 분양받아 가시는 분들, 아니면 제 개체를 그냥 일반 분양 받아 가시는 분들은 이런 수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못해도 두세 촉은 잘라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아니면 또 뭐 요런 거? 저도 이게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 지인분이 주신 건데 구피한테는 딱히 필요 없고 뭐 굳이 필요하다면 모르겠어요. 이게 뭐 모스도 아니고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우 뭐 분양할 때나 새우들이 이 붙잡고 있기 좋은 수초 같더라고요. 필요하신 분은 제가 같이 보내드릴게요. 물론 택배비는 더 비싸져요. 물고기랑 같이 안 넣고 따로 넣어야 돼서 물 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구피는 뭐 굳이 이걸 쓴다면 치어들이 숨는 용도 먹히지 않게. 그리고 이 알풀 라인은 좀 뭐랄까 막 구피는 아닌데 막 알풀 느낌? 그냥 엄청 저렴한 알풀 느낌으로 그러니까 진짜 입문용 알풀 알비노라는 구피들에게 자신이 없고 한번 키워보고 싶다는 하는 분들에게 나중에 좀 저렴하게 분양할 예정이에요. 요즘 뭐 구피 한 쌍에 뭐 2, 3만원 하잖아요. 얘네는 모르겠어요. 한 10마리에 3만원? 뭐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피 알풀 솔직히 많은 분들이 키우고 이뻐요. 근데 알풀이라는 종에 대해서 많이들 실패를 하시고 좀 겁먹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잘 안 되시거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알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입문용 개체를 한번 테스트 겸 솔직히 뭐 3만원 정도면 치킨 뭐 한두 마리 값이니까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좋은 개체, 비싼 개체로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비싼 개체 시작하지 마세요. 이게 당장의 그 만족감을 줄지 모르겠지만 이 개체가 만약에 죽으면 상실감이 커서 솔직히 많이들 접으세요. 진짜로. 뭐 처음부터 잘 키우시면 뭐 당연히 좋죠.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물생활을 길게 오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커요. 그래서 유튜브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첫 시작은 입문용 친구들로 시작해보고 나중에 점점 그 등급을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항은 사실 뭐 분양하는 개체가 아니고 탈락 구피들, 뭐 배마름 있는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을 빼놓은 어항이에요. 뭐 정상적인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 애들은 그냥 수초 어항에 빨강빨강한 게 이뻐가지고 같이 넣어놨고, 아니면 가끔 거북이 먹이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아무튼 알비노 플레드라는 애들이 이뻐요. 지금 이 조명이 형광등이라 그렇지, 만약에 그 스팟 조명을 한번 틀어볼까요? 그냥 일반 형광등, 이 축양장에 매립된 그 T5 조명을 썼을 땐 요런 느낌, 그냥 알풀 느낌이죠. 주황주황하니. 근데 여기서 이제 조명을 한번 켜볼게요. 스팟 조명을 켜니 역시 이쁘죠. 뭐 말 그대로 상태 안 좋은 애들 넣은 어항이라서 그냥 뭐 관상용이에요. 가끔 스팟 조명 이렇게 켜서 구경하고. 아무튼 혹시 뭐 입문용 구피를 키우시더라도, 입문용 알프를 키워도 이 스팟 조명 하나 사보시면 이렇게 관상 효과만큼은 최고니까 하나씩 구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물고기도 물고기인데 이 수초들이 느낌이 좋네요. 이렇게 어둡진 않고 실제로는 한 요정도? 실제로 한 요정도 느낌일 거예요. 스팟 조명은 말 그대로 스팟 조명, 위에서 그 한 포인트를 쏴주는 조명이라서 전체적으로 밝진 않을 거예요. 그 스팟 조명의 은은한 느낌을 좋아하시면 스팟 조명 한번 써보시길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